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경신을 한 거죠. 어저께는 뭐 약간 떨어졌는데 이 429.97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저께.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장 주도주에 해당이 되고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AI 수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만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장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대단하죠. 이래서 미국 주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총이 이제 그 1T를 넘은 거죠. 1트릴리언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그 환율로 환산을 하면 1359조지만 미국에서는 또 1T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중에 최초라고 하고, 뭐 밸류 지표는 높습니다. 근데 이걸로 보는 게 아니죠. 과거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 보는 거고, 시장 주도주는 여전히 지금 뭐 양극재, 엔터, AI, 반도체 쪽이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거랑 실적 추정치가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제 뭐 굉장히 다음 분기 300%, 288%, 뭐 172% 해서 점점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높고요. 추정치는 비슷하고, 포워드 P는 약간 이제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계속 더 올라갔기 때문에 24년 기준으로 55고 25년으로 44. 좀 낮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변수가 성장률이 이제 분기별로 지금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부자, 특히 임원이 대량 매도를 해서 어저께도 제가 공시를 체크해 보니까 또 매도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에 뭐 6명인데 이제 더 될 겁니다. 1,000억 원 이상 매각을 했고, 보통 이런 게 이제 고평가 신호죠. 뭐 1호선도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CFO가 뭐 굉장히 큰 금액을 매각을 했고, 또 부회장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의 대가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가 17년부터 보유했던 물량을 매도했다고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났었죠. 전량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어제 차트인데 고점을 추가 경신하고 십자 약간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CFO가 크레스 콜렛이라는 분이 뭐 이게 이건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상당한 금액을 매도를 했고, 특이사항이 이제 사회이사 디렉터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존 하비와 텐치 콕스라는 분이 이제 500억 매도, 존 하비는 600억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이 단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400불 이상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5월 26일에 379불, 5월 30일, 6월 13일에 어저께 나온 공시도 보면 410불 이상에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는 분명히 해야 된다. 여기서 더 먹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물론 성장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제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럴 때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내부자 임원이 이렇게 많이 매도했는데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주가가 계속 간다면 그냥 포기를 해야겠죠. 아니면 손절을 이제 굉장히 잘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텐치 콕스라는 분이 이제 그 보상위원회의 그 멤버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의 멤버고요. 93년부터 멤버였고 벤처 캐피탈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뭐 마케팅 뭐 이쪽에 있었고
중요한 게 이제 이분이 많이 팔았는데 아직도 1.7조, 그러니까 400불, 주가는 400불에 환율 1,300원 적용하면 334만 7천 주 정도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1.7조. 뭐 시총으로 보면 별로 의미는 없는데 굉장하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계 베테랑이고, 또 한 분이 하비 존스란 분, 이분도 이제 뭐 거버넌스 커미티의 의장이고, 이분도 컴퍼세이션 보상위원회 또 멤버고요. 역시 벤처 캐피탈 업계 베테랑이고, 이분도 93년에 또 그 이사회의 멤버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보유 지분이 역시 676만 주, 대략 3,500억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팔았다는 거죠. 물론 보유 물량이 많지만,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일에 80이었는데 81로 또 올라갔고요. 일주일 전에는 77, 한 달 전에는 58, 1년 전에는 뭐 그땐 공포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그리드 쪽이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지금 봐서는 갑자기 뭐 이렇게 큰 조정보다는 약간 조정받고 기간 조정에 그 순환매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뭐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인버스 사야지,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고요. 시장 심리가 정말 안 좋고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해도 그때 인버스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라도 먹을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사면은 조금이라도 먹을 구간이 있듯이 또 그런 걸 비슷하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상 인버스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6월 인플레를 7월에 발표하는데 4% 이하 3%대 찍을 거라고 하죠. 인플레가 계속 약화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기대 인플레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연준이 2번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도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S&P 주봉을 보면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죠. 이렇게 차트가 위로 다 뻗고 있고, 주봉이 양봉이 아주 강하고 나스닥은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럴 때 뭐 인버스를 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하고 추세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상반기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5.25% 고금리 상태인데, 저는 가치주가 강세를 띨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성장주가 강세다. 한국, 미국 모두 해당이 되고, 미국은 특히 이제 더 좁혀졌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핵심 세 개에다가 테슬라가 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메타 정도가 따라오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소형주와 금융주로 매기를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ETF는 IWM과 XLF가 있고요. 그리고 6월 CPI가 이제 7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4%를 찍었잖아요, 5월 달에. 4%, 4.0%. 그 3%대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또 유가가 70불, 천연가스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연준은 이제 주가가 막 폭발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미국은 원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그 인플레랑 또 관계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늘리니까.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경고를 했음에도 주가가 강력한 상승세다. 근데 그럼 가는 놈이 계속 가긴 하지만 쉬었다 가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순환매 장세가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IWM이나 XLF, ETF가 뭐 좋아 보이고, 근데 뭐
QQQ나 뭐 QLD 뭐 이런 걸로 단타를 쳐도 되겠죠. 중국이 또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고, 뭐 MLF 금리를 올렸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이 긴축도 먼저 했고 동결도 먼저 했다. 그러면 금리 인하도 먼저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보다 빨리 할 거라는 예상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삽질하고 있는 건자재주가 랠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막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죠. 먹고 빠지는 걸로 제가 이제 실전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지금 뭐 완전 삽질하고 있죠. 그래서 3분기는 기존의 주도주가 1년 내내 갈 수는 없거든요. 쉬어가면서 주가가 약간은 뭐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소외주의 순환매가 있지 않겠는가. 건설, 건자재, 화학은행은 경기가 좀 이제 침체를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예상보다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은행도 XLF가 낫죠.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을 하니까 순수 이제 케미칼 쪽,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화학 이런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